안녕하세요. 신정희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일본 남자 머리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랑 실제 일본에서 일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일본 미용실 문화에 대해서 하나 진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일본 여행 와서 번화가 미용실에 가보실 분들 꼭 호토페바 뷰티라는 앱이 있는데요. 거기서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세요. 앱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도 편하게 가능하고 회원가입도 편하게 가능하니까 한번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오사카 우메다 해파이브 관람차 근처에서 일을 했어요. 차야마치라는 곳이긴 한데요. 그 동네에 일단은 오사카에서 미용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긴 해요. 뭐 거기서 대부분 모든 미용실들이 첫 방문 30% 할인 쿠폰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광객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막 들어가 버리면은 할인 적용 안 되고 그냥 정가로 쳐맞습니다. 예를 들면 커트 5,500엔, 염색 7,500엔이면 호토페파 쿠폰 쓰면은 두 개 만약에 합쳐서 10,000엔이 되는 게 관광객처럼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면 그게 합쳐서 12,500엔 그냥 덤탱이 받고요. 그렇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가 다 내고 오는 손님 거의 없고요. 다 쿠폰 보고 할인 쿠폰 보고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일본 미용실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 무조건 호토페파 예약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생존 기술이에요. 일단 일본 남자 머리의 변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자 머리는 기장감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겉보기엔 좀 약간 비슷비슷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질감, 흐름, 방향성에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한국 문화, 케이팝 문화가 이제 다 한국 남자 머리 스타일 이런 게 조금 들어오면서 약간 살짝 짬뽕 되면서 조금 약간 달라진 게 많이 보이긴 해요. 일단은 예전에 샤기컷이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로 직선적으로 뻗는 스타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회자, 회자라고 하는데 약간 깃털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깃털처럼 끝에가 살짝 휘는 질감이에요. 옛날에는 좀 살짝 바깥쪽으로 뻗는 질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좀 살짝 휘는 질감을 좀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뭐 일단은 지금부터 보여줄 이 사진들 이런 것들 일본 대형 미용실 립스라는 미용실에서 가져온 예시들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럽고 유연한 흐름이긴 하죠. 좀 그래도 가벼운 질감은 좀 있긴 해요. 한국 남자 머리는요, 보통 옆머리를 슬림하게 만들고 뜨지 않게 많이 눌러주죠. 앞머리보다 옆에가 조금 더 짧거나 비슷하게 흘러가게 만드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깔끔한 이런 라인을 되게 선호하죠. 근데 일본 스타일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앞머리보다 옆에가 조금 더 긴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앞머리보다 옆이 더 길게 떨어지고 덕분에 흘러가는 느낌이나 질감을 좀 살리기가 유리한 구조가 되죠. 특히 가르마나 리프컷 같은 스타일. 옆머리가 길면 스타일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죠. 반면에 시스루 댄디 같은 스타일, 일본 시스루 댄디 이런 느낌으로 앞머리를 내리면서 옆이 길어서 조금 더 많이 무거워 보이죠. 이건 일본에서 마에아가리라고 하는데요. 앞머리가 옆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마에아가리라고 하고 반대로 마에사가리는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걸 좀 말하죠. 한국에 좀 많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 약간 넘겼을 때 조금 깔끔하고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구조죠. 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해서요. 일본의 리프컷, 일본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울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이랑 느낌이 조금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리프컷이라고 한국에서 말하는데 일본에서는 남자 뒷머리가 가볍게 길면은 대체로 울프 스타일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앞머리보다 옆머리가 더 길면은 흘러가는 이 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일본 트렌드는 회자라고 하는 바깥쪽으로 살짝 휘는 질감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을 일본에 가시면 조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벼운 질감에 살짝 깃털처럼 휘는 스타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부터 이 백사이드 부분부터 좀 짧게 만들어서 뒤통수에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만들 것 같아요.
사실 커트로만 보자면은 이 머리 뒤통수 이렇게 볼륨감 있게 나오기가 힘든데 드라이로 어떻게든 최대한 살린 모습이 보이네요. 계속 옆머리를 더 길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뒷머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뒤통수 부분이 너무 길어서 뭐 혼자서라면 볼륨 살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커트 방식, 질감, 기장감은 진짜 보고 배울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일본의 블럭 라인, 뒷머리 상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본 사람들은 두상이 납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하고 다르게 약간 여기가 반골이라고 하죠. 여기가 엄청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납작한 사람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뒷머리를 튀어나오게 보이게끔 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높은 상고만을 이용해 가지고 커트를 해서 약간 뒷머리 이쪽 볼륨을 잘 살릴 수가 있는데 일본의 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옆에가 이렇게 길어져요. 길어지다 보니까 연결되는 구간에 뒷머리를 많이 못 올려요. 그래서 상고각을 약간 이렇게 세워가지고 받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커트를 좀 많이 하죠. 그리고 투블럭 라인도 조금 약간 독특한데요. 일본은 투블럭 라인을 조금 많이 낮게 잡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여기까지 좀 높게 잡아가지고 이쪽 이 덮는 기장이 길어지죠. 이 구간이. 그래서 잘 안 뜨는 구조인데 일본 투블럭 라인은 여기까지밖에 안 잡아요. 잘. 굉장히 낮게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덮는 곳이 좀 짧아져가지고 많이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옆머리를 길게 이런 식으로 더 가면서 좀 커버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일본 오사카에서 일하면서요. 한국식 투블럭 느낌으로 좀 높게 잡고 여기 미리수를 좀 길게 잡으면서 커트를 해드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시고 재방문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일본의 쇼컷 스타일 중 한국의 아이비리그 스타일 포지션으로 많이 있는 스파이키 숏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깥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뻗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옆머리는 연결 없이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투블럭으로 하는 느낌이 좀 많죠. 뭐 옆머리가 짧아서 뜨는 것을 스타일로 하는 거죠. 굳이 옆머리 볼륨을 누르진 않아요. 요즘에는 뒷머리도 약간 기장감이 있는 느낌으로 스타일리시하게 하는 스타일도 많아요. 그리고 짧고 뻗는 질감이 좀 있다 보니까요. 검은 머리는 약간 그런 것의 질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하다 보니까 밝게 탈색하는 경우도 좀 많아요. 뭐 만약에 뭐 이상하게 도전해 본다고 해서 내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바버 스타일은 한국이랑 좀 많이 비슷하긴 한데요. 이 약간 페이드랑 그 윗부분의 연결 구간이나 각 튀어나온 각이죠. 그런 거의 처리 방식은 한국 쪽이 많이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리고 일본 스타일 이름 진짜 길어요. 예를 들면 뭐 한국에서 그냥 가르마 리프컷이면은 일본에서는 뭐 한류 회자 스파이키 사이드 다운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라노벨 마냥 뭐 내 여동생은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하는 것 마냥 엄청 길어요. 그냥 약간 자기가 붙이기 나름이다 보니까. 다음은 염색인데요. 염색은 진짜 영상 이 하나만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양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간략하게 대충 겉핥기식으로만 얘기해 볼게요. 일본은 염색도 정말 다양해요. 어, 하이라이트나 포인트 염색 많이 하고 볼캡을 써서 머리카락 가닥가닥 빼서 염색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옆머리 질감이나 흐름에 맞춰서 포인트 컬러 넣는 걸 좋아하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어링 컬러, 시크릿 투톤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뭐 뿌리 부분은 밝고 끝이 어두운 엔드 컬러 같은 스타일도 많이 하고요. 뭐 이건 스타일링도 정말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개성이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염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염색 기술과 염색에 관한 눈에 있어서는 진짜 넘사벽인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도 잘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일본은 대부분 염색을 메인으로 이제 밀고 가는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아요. 아무래도 SNS나 홍보를 할 때 굉장히 눈에 띄고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많이 하나 싶습니다. 뭐 미용실이 일단 많잖아요. 뭐 한국도 많긴 하지만 일단은 뭐 스텝 때부터 메인으로 하고 싶다는 미용사들이 한 70%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단 화려하잖아. 뭐 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많이 예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엔 아이롱 폼이 거의 없어요. 보통 볼륨 매직으로 피고 굵은 롯데로 중화할 때 같이 말아가지고 살짝 휘는 것을 좀 표현하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롱 폼 같이 자연스럽게 다 잡아버리는, 손질이 필요 없는 그런 펌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머리 스스로 손질을 굉장히 잘해요. 뭐 컬크림, 왁스, 스프레이 뭐 이런 걸 90% 이상 다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고요. 어 그냥 엄청 성실한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렇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뭐 한국은 손질이 귀찮으니까 대신 아예 아이롱 펌으로 형태를 다 잡아버리는 스타일이 많죠. 덕분에 한국의 이제 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오늘은 이렇게 일본 남자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한국 스타일과 가볍게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영상 재밌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한국 스타일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